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는 23년,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고, 경마식 보도 관련해 가지고 나온 문제고,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기억, 경마식 보도가 되겠네. 그렇지?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도 했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일 거야. 그래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요것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앞 글자 몇 글자 읽어보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정당의 추천, 국민의 알 권리, 선거일의 당선인 예측, 뭐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니은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네. 그 얘기가 나오고, 가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은 보도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고. 네, 네. 아니 여기 아니고요. 저기 시험 봐야죠. 모르. 예. 음, 갑작스런 일이 있었네. 보자. 한번 쭉 보자. 아, 갑자기 저기 들어와가지고. 요것도 한번 보자. 다음은 방송사 미래로 세무세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를.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와 뭐 관련된 지문이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게. 경마식 보도는 이렇게 되네.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래. 그래서 경마식 보도가 무엇인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경마가 뭔지는 알고 있지. 그래서 경마가 말이 말 가지고 경쟁하는 거니까 1번마가 이렇게 좀 앞서가고 있으면 1번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막 2번마가 이거 역전하면은 2번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방송하면서 알려주는 방식의 보도인가 봐. 그렇게 써 있고,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담화 표지 잘 체크해두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네. 점점 더 많이 해 방송을.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지고 있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대.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요게 장점, 요게 단점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주요 의제, 선거의 주요 의제라는 게 뭐야? 오준아? 뭐 주요 의제라고 하면 공약 이런 것들. 어. 그러니까 흥미를 돋우는데 누가 이기고 있냐만 집중하게 되고 저 사람의 공약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한다?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이해됐니? 선거의 주요 이제 선거라는 건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이기고 있는지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다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담화표지 잘 체크해놓고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돼. 그래서 우리 여기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투표일 투표일이 있으면 투표 마감 언제 전부터 6일 전부터 요 사이까지는 뭐가 금지된다? 여론조사를 방영하는 게 금지되더라. 여론조사는 가능해? 이 기간에? 가능해 불가능해 우준아? 여론조사는 가능해? 가능하다고 써있지.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요 하지만 앞뒤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지만 보도가 안 돼. 알겠지? 보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 뒤에 나와 있어.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6일 동안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이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 결과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믿을만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선거일에 임박하다는 건 한 요 정도 시점들이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뭔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면 이거는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게 되고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게 된다는 거야. 이 시점에 되면 더 누가 이기느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이해되니? 그래서 너 나중에 이제 너 저기 아직은 투표 안 해봤지? 반장 선거 같은 거는 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해보게 되면 계속 누가 몇 프로로 이기고 있다고 나오다가 6일 전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일 그 6시에 보통 투표 마감되거든. 6시 되면은 5시 59분 막 50초부터 그거 한다고 카운트다운 19, 87, 65, 4, 3, 2, 1 빵 하고서 이제 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 당선인 예측 결과를 내놓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도를 못 하는 거야. 보도를 못 하다가 딱 마감하면 그때 온 방송사에서 다 갑자기 보도를 해. 어쨌든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어. 자,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거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자. 첫 번째가 뭐야?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 금지. 두 번째,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 이거는 이제 순위라는 거야. 1등, 2등. 예를 들어서 우준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 쌤이랑 같이 경쟁을 해. 근데 우준이가 막 50.9%고 내가 49.1%야. 그러면 요런 정도는 우리가 여론조사로 완벽하게 찾을 수 없잖아. 이게 조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진짜로 투표를 해봤을 때 누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요 정도면. 아니면 한 80%랑 20%면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틀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방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공지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음. 음. 근데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낼 수는 있어 없어? 있어. 뭐 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밝히지 않은 채로 하는 게 금지야. 그런 거 함정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보다 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괜찮아. 이런 거 이제 담화 표시 잘해두기로 했었어.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서 어쨌든 앞서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더라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우준이랑 쌤이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라는 건 괜찮아. 근데 우준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이 보도는 안 된다고. 음. 어쨌든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돼. 누가 앞서고 있는지 실제로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해됐니? 응.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어. 이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대 대상자는 한정돼. 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선거의 주요 의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공약.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이거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안이 어디에 나와 있어 지금? 3문단에 나와 있지. 이해됐니 구조가? 응. 그래서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이 뭐야?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거야. 알겠지? 막 순위에 치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가?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자들 되게 많았잖아. 뭐 많을 때 막 10명씩 나온다고. 10명씩 막 나와서 토론하면 이게 토론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애초에 사실 우리 한두 명이 보통 경쟁하잖아, 대통령은. 그 사람들만 초청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이런 후보자를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 초청하면 괜찮을 거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돼.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는. 또 두 번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어야 돼. 세 번째,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야. 요 정도 인원들은 초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에 의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들 약간 그 쩌리 후보들 그냥 대통령 선거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후보들 따로 또 모아서 막 선거 토론회도 하고 하거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요 후보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어. 이런 규정은 뭐야? 이런 규정? 초청하는데 좀 기준을 두고 이 이상만 초청해가지고 선거 막 정책도 들어보고 하는 거.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을 하기가 어려워. 한 10명씩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어. 그래서 이거 위헌 아니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했어. 이런 이유로 소수 의견은 그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가 차별이야. 야, 다 똑같이 초청해야지. 헌법재판소에서 소수 의견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 초청해야지. 일부만 초청하는 건 안 돼라고 한 게 소수 의견. 근데 다수 의견이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된 거지. 괜찮니? 그래서 서로 의견은 상반돼 있고 괜찮니? 어렵지 않아. 이제 한번 해보자. 4번. 거기도 똑같이 문제 있니? 프린트해도 4번. 기억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 아까 기억이 경마식 보도였고
이런 거 다 찾아서 우리 지문 하기로 했었지. 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나와 있잖아. 4-1번 이런 거 다 찾아보라고. 하나하나 공부할 때. 맞아. 적절한 근거야. 보면 선거 기간에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가 많은 거야?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가 많은 거야? 이거 1번. 전반기에 후반기에 많은 거지. 이걸 옳게 고쳐봐봐. 지금 내신 공부할 때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걸 다 또 어떻게 새로 뜯어 고쳐서 내겠어. 2, 3, 4번도 다 해봐 알겠지 꼭. 옳게 고쳐보고 이게 왜 틀렸는지 찾아보고 시간 들여서 해야 돼. 5번 정치에 관심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이 부분이 있네. 수능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쉽지. 담아줄 수 있겠지 우준이 수능. 자 5번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내용이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 써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보도하면 안 된다. 근처에 대해서. 5번에 1번 이렇게 찾으라고. 다 할 수 있어.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정당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기만 하면 돼. 5-2번 어려워? 설명 들으니까 그다지 또 어렵지 않지?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주니? 해주는데 좋아. 잘 들었니? 5-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이 부분 한번 보자.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 5-3번 두 가지가 충돌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침해하는지를 의논한 거야. 그래서 답 3번이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한다라는 건 얘랑 얘가 서로 배치되어서 둘 중에 하나가 침해하고 있느냐를 의논했느냐 이거든 3번이 말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참 선거일부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뭐를 침해한다는 거야 지금.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가 그걸 동시에 침해한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맞아? 얘네들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서로 충돌하는지가 아니야. 얘네가 같이 침해되고 있는지 이게 문제야.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네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우준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라에서 길을 좀 넓혀야 돼. 근데 그게 우준이 건물 때문이야. 그럼 우준이가 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너 그럼 대신에 건물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나라에 기부해라고 한 거야. 그러면 너의 뭐가 침해돼? 재산권이 침해되지. 맞아?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 재산권과 또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납세, 세금 내라. 그러니까 징세라고 하자. 세금 징수. 요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재판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 충돌한다고 그래. 이런 관계를. 음. 그러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거야. 음. 근데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지금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거지. 그 이렇게 6일 전부터 이때까지 안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니까. 음. 음. 우리 요거 충돌 서로 둘 다 침해하니까 이게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야 이게. 6번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거. 니은이 뭐야?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야. 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A의 입장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되겠죠 오히려. 그거랑 시간이랑 관련 없었어. 자, 라고 하면 요 부분이지. 얘네들은 이게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초청해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이었잖아. 근데 왜 시간이랑 상관이 없었어라고 하면 얘네 의견은 당연히 약화되겠지. 6-1번의 근거네.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그것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어. 소외되었어. A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답 2번이네. 이건 누구의 의견이야? 응, 그렇지. 괜찮니? B의 의견이야. B의 의견. 그래서 B의 의견이 강화되고 그러면 A의 의견은 약화되겠지. 둘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니까. 7번도 한번 보자. 7번. 1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A 후보가 10%포인트네. 오차 범위는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 8.8%포인트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오차 범위 밖이야 아니야 이거는? 밖이네. 그러면 우열을 보도해도 돼? 안 돼? 돼. 오차 범위 바뀌면 돼. 정신 차려 주나 알겠지? 여기 되어 있어.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만 뭐를 금지한다? 왜 이래 이거? 우열을 금지한다. 몇 다시 몇 번? 6-1번의 근거야. 그래서 7-1번이네. A 후보 10%포인트 이상으로 이 둘이 10%포인트 차이 나네 실제로. 더 넘게 보도하는 것은 나와 다중에 어떤 것에서 위배되지 않는군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뭐야? 선거방송심의에 의한 특별구정 오차 범위 바뀌니까 또 다 선거 여론보다 조사 보도 준칙.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조금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그래서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 괜찮니? 어렵지 않지? 2번 2차 조사 결과 10일 전이네.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 조금 앞서고 A 후보가 B 조금 앞서 오차 범위 밖이야 아니야? A랑 B 2차 조사 요거 몇 프로 차이나 A랑 B 어 자꾸 날 당황스럽게 할 거야 1%인데 8.8% 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8.8% 정도 안쪽에서 차이 나면 이거는
투표를 해보면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 8.8% 바뀌면 투표를 실제로 했을 때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럼 이런 우열을 나타내면 돼, 안 돼? A 후보는 B에 조금 앞서고 돼, 안 돼? 안 돼. 답 2번. 괜찮니?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학교 문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